안녕하세요. 닥터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장비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요새 니들링 RF가 클래식하긴 하지만 핫한 장비들이 몇 개 있죠. 포텐자라든지 버추라든지 실퍼맥스,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해 드릴 건 버추 RF입니다. 우리가 보통 니들링 RF는 어떤 용도로 많이 쓰죠, 원장님? 니들링 RF는 이제 대부분 프락셔널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겉 표면은 크게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안쪽에 저런침이 들어가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딜리버리하고 나오는, 그리고 모공이라든가 타이트닝 목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모공이랑 타이트닝 목적으로 쓰는데 저는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면 오징어 굽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장비의 요건은 겉에는 손상을 주지 않고 진피부터 에너지를 충분히 줘서 그게 타이트닝이 되고 모공을 수축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되고, 버추는 특징이 펄스를 굉장히 쪼개서 여러 번 쏠 수 있게 돼 있고, 펄스 듀레이션이라든지 그 다음 니들 깊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조절할 수 있는 베리에이션이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숫자별로 하면 너무 힘드니까 여러 명의 임상 결과를 모아서 아예 세팅을 해놨죠. 그래서 모공에는 어떤 모드, 타이트닝에는 어떤 모드, 눈꺼풀, 흉터 이렇게 각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버추 RF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눈꺼풀 올림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그 눈꺼풀 올리는 거는 어떻게 주로 시술하시나요, 정 원장님?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대부분 프락셔널 타입 중에서 어블레이티브한 거를 많이 썼거든요. 피부를 상태를 좀 날려가지고 힐링되는 과정에서 네. 타이트닝을 시켰는데, 문제는 pH가 심하고 다운타임이 좀 심하다는 단점이 네. 있었죠. 그래서 니들링 RF가 이제 눈꺼풀을 올리려고 하면 눈꺼풀이 너무 얇으니까 에너지를 세게 주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이 버추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일단은 사이즈가 이렇게 눈꺼풀에 맞게 12핀인데 이렇게 납작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환자들 눈꺼풀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끔, 그리고 냉각판, 이게 제일 중요한 네, 것 중 쿨링 하나죠. 플레이트가 되어 있어서 겉표면을 충분히 쿨링 시켜줘요. 그리고 펄스는 짧고 높게 여러 면으로 때려서 충분히 눈꺼풀이 수축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장비 중에 눈꺼풀을 실제로 올려서 눈을 약간 개안시켜주고 이런 류의 시술에 쓸 수 있는 장비는 저는 버추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아이 써마지, 아이 울세라 이런 장비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효율 면에서 저는 버추 눈꺼풀 올리는 게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것만 특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플레이트판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12핀짜리도 있고, 이건 눈꺼풀에 특화된 거고요. 얼굴과 이중턱 같은 넓은 부위를 할 때는 최장 36핀짜리가 있고, 그리고 냉각 플레이트판도 36핀짜리가 있어요. 시술을 하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시술 시작 전에 앞서서 모드가 5개 있거든요. 물론 이 모드를 결정하는 건 결국 뎁스랑 RF 타임, 얼마나 펄스를 길게 해서 쓰는가를 이제 정하는 건데, 모드에 따라서 모공, 다음 리프팅으로 갈수록 더 세겠죠. 쿨링 플레이트를 믿고 세게 해도 피부에 크게 자극이 없는, 제가 해봤을 때는 얼굴이 붉어지는 게 시술 후 한 2-3일 정도, 그리고 마취 크림 정도로 하고,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이중턱이나 얼굴 컨투어링 쪽으로 강하게 하실 때는, 리프팅 모드로 하실 때는 투매를 깔아주는 것도 추천드려요. 오토가 있어서 한번 누르면 계속 연사로 나갈 수 있어요. 지금 요거는 모공 흉터 모드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메모리가 정한 게 아니라 꽤 많은 원장님들의 임상 데이터를 모아서 정한 거여갖고 꽤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거 리듬 어긋나면 누를 때 이동하고 뺄 때 누르는 가끔 꼬일 때 있잖아요. 요거 램프가 들어와서 그런 것도 막아주고, 국산 장비들의 특징은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편의성이 굉장히 좋죠. 36핀이라서 굉장히 얼굴을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일단 모공 같은 경우는 300샷을 쏴주고, 리프팅 같은 경우는 500샷을 쏴줍니다. 팁이 하나당 샷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서 한 사람이 쓰실 때 모드를 바꿔가면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여러 번 쏴주실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회사에 고마운 부분입니다. 통증 어때요? 하나도 안 아파요. 네, 마취 크림을 40분 정도 바르긴 하셨지만 쿨링 플레이트가 있어서 통증이 아프고, 이게 되게 서서히 차가워지거든요. 그래서 기계를 좀 미리 켜두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안 켜두고 하면 한 100샷 정도 쓰면 서서히 차가워지기 시작해서 쿨링이 시작되는 타임이 좀 있어서요. 시술 자체는 크게 특별할 게 없지만 포인트가, 일단 우리가 어떤 레이저든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눈꺼풀 쪽에 집중을 하려고 할 때는 팁의 사이즈가 가장 큰 문제였죠. 아무리 좋아
좋아도 잘 안 맞으면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요게 12핀이 눈꺼풀에 여기를 살짝 이렇게 잡고 딱 떨어지게 나와 있죠. 결국은 쿨링 플레이트가 있어서 고주파 나오는 시간을 길게 줘도 표피에 데미지를 안 입히니까 더 길게 쓸 수 있다라는 게 버추 RF의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레이저를 쓰고 원리는 다 비슷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정도 에너지가 들어가고 어느 정도 역치가 넘어가야 그 이펙트 효과가 확실히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장비의 원리도 중요하지만 이 장비를 어떻게 하면 불편함 없이 최대한 많이 넣어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눈꺼풀부터 이마까지 한쪽당 한 200샷 정도 쏴주시게 되면 환자가 느꼈을 때 눈이 약간 좀 과장된 표현으로 개안된다라고 하죠. 눈 뜨는데 확실히 부담이 좀 덜하고요. 우리가 보톡스 같은 거 넣고 안 검어서 오는 경우 왕왕 있죠. 그런 경우에도 같이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른 RF 장비도 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해봤는데 조금 약해요. 왜냐면 저는 쿨링 플레이트로 인한 RF 타임이 그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 제일 중요한 거 눈꺼풀이 어떻게 생겼어도 여기까지 눈꺼풀에 딱 맞는 팁 사이즈, 이게 제일 유용한 것 같습니다. 네, 니들링 RF는 이제 병원의 기본 장비가 됐죠. 그래서 선택의 폭이 이제 많이 다양해졌는데 니들링 RF는 저는 개인적으로 외산 장비보다 국산 장비들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더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니들링 RF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만족하고 있습니다.